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제가 1년 전에 올린 거예요. 샵인샵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유는 놀부라는 큰 기업에서 샵인샵 형태의 구조를 짜서 전국 가맹점들의 매출을 올린 시스템을 일반 사장님들이 어떻게 따라하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샵인샵 개념의 배달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령 A라는 브랜드로 배달을 하지만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B라는 브랜드 역시 배달 어플에 등록시켜서 주문을 받는 거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다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이제 다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는 누구나 다 샵인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에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푸드샵인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샵인샵 개념을 좀 더 한 단계 올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메인 브랜드 외에 부가 브랜드를 찾을 때 사장님들은 웹에서 정보를 검색해요. 각종 커뮤니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배달 브랜드를 검색하죠. 그리고 가맹비를 주거나, 혹은 가맹비가 없다고 치면 교육비를 주고 해당 브랜드를 입점시켜요, 본인 가게에. 문제는 해당 브랜드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아니면 우리 매장과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간과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런칭을 해봐야, 배달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달을 해보고 잘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미 비용은 지불했고, 혹은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최소 주문 수량이 있으니까 손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에 맞지 않는, 우리 매장과 우리 동네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섣불리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 겹치는 메뉴가 들어왔을 때, 경쟁점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맹한 브랜드의 음식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맛이나 양, 배달 플레이팅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사장님들이 느끼는 고충이기도 해요. 이 배달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요. 그런데 푸드샵인샵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많은 배달 브랜드들을 입점시켜 놓고 사장님들이 골라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A 브랜드의 1번 음식을 해보고 잘 안 되면 2번 음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입점해 있는 B 브랜드의 1번, 2번 음식을 역시나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샵인샵은 사실 1년 전, 아니 2년 전부터 정보의 비대칭에 비껴나간 사장님들은 이미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그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몇은 실행을 한 것이고, 많은 돈을 번 사장님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을 시킨 사람도 있는 거고요. 배달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이 배달이 뜬다고 해서 너도 나도 배달 장사를 시작하지만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해버리죠. 아이템을 고를 때 이 프랜차이즈를 고르듯이 단순히 검색 후에 맛을 보고 배달을 해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니까요. 물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잘 골랐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배달이라는 건 홀장사와는 또 다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이 보편적인 예를 들자면, 이 배달 메뉴의 경쟁 심화이고 단숨에 메뉴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끌고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메뉴, 이 샵인샵을 가져가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홀과 배달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중에 오프라인 매장의 거리 제약은 분명히 있지만 이 배달 반경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저도 관련 상담을 좀 여러 번 했었고, 가맹 계약서나 정보 공개서에 이를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도 많아요.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만 실제 배달 권역이 겹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이는 배달에 대한 이해도 혹은 본사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500m를 반경으로 다른 가맹점을 오픈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배달 역시 그에 준하는 아니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죠. 결국 배달을 하다가 추가 가맹점이 근처에 오픈하고 나면 가맹점주들끼리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플랫폼 어플은 이런 점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어요. 아무래도 배달 전문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 배달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겪어봤으니까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자문을 받으라는 것도 사실 이런 점들 때문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 공정위에 제보가 되고 있고, 결국 피해는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언론에 보도되는 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쉬쉬하는 부분도 크고요. 배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관련법, 계약 내용, 또 세부 조항에 대해서도 조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당연해요. 샵인샵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항목이에요. 매출을 올리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리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치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게 보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10가지 카테고리의 음식을 내 마음대로 주문하고 배달을 할 수 있다면 큰 메리트가 되겠죠. 실제 몇몇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모델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튀김기가 있는 매장이면 치킨을 배달하다가 인기가 식을 무렵에 새우튀김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뭐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2년이라는 기간으로 계약을 하죠. 가맹점 역시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 기간 중에 6개월만 해당 메뉴가 반짝하고 음식 트렌드가 바뀐다면 아마 엄청 속상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해당 메뉴가 잘 나갔지만 어느새 다른 메뉴가 뜨고 있으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의 입맛이 빨리 바뀌는 것도 한몫하겠죠. 플랫폼의 정의는 직역하자면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툴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있죠. 인터넷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뭐 거대한 플랫폼. 그런데 네이버에서만 정보를 찾는다고 하면 무언가 좀 아쉽죠. 네이버는 처음부터 국내 1위의 포털 사이트는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뭐 야후도 있었고 한미르도 있었고 또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한미르, 라이코스 이게 좀 아재 인증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플랫폼들을 늘 자유롭게 이용해 왔어요. 늘 선택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플랫폼을 선택해서 사람들은 이용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곳, 더 좋은 곳,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요. 아마 배달 시장도 점점 이런 상황이 계속 심해질 거예요. 여름에는 냉면이 잘 나가고 겨울이면 뜨끈한 육개장이 잘 나간다고 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빨리 바꿔야 하지만 구조상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고심해서 엄청나게 마시는 한 가지 브랜드, 이 메뉴를 선택하는 건 당연해요. 맛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뭐 당시 유행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게 어쩌면 최고의 결정이니까요. 다만 계절에 따른 변화, 또 여러 가지 파동에 따른 매출 하락, 뭐 트렌드에 따른 사람들의 입맛의 변화를 맞추려면 어느 한 메뉴만으로 장기적인 배달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푸드샵인샵이 어떤 방향으로 배달 시장에 한 획을 그을지는 미지수예요. 뭐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으면 그 플랫폼은 수명을 다하는 거니까요. 다만 일단 자체적인 브랜드가 10가지가 넘고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한계인 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서비스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수많은 배달 음식이 난무하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메뉴의 다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 식당 운영자의 입장으로서 늘 벤치마킹하고 메뉴 개발을 하고 또 트렌드를 공부한다는 게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배달 어플을 사용하고 또 배달 대행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한 가지 메뉴를 꾸준히 오래도록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을 거치려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서브 메뉴 역시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샵인샵에 대한 컨텐츠를 1년 전에 만들면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은 저조차도 아주 조금은 있었어요. 다만 먼저 실행하고 선점하고 노하우를 쌓아 나가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요즘에 배달에 대해서 이 서브 브랜드 메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럼 이만 건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많이 파세요.